원주 학생 여러분, 전국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캠영어 오늘은 10월 고3 모의고사 38번 문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보기란에 있는 한 장짜리 파일 출력해서 저랑 같이 봅니다. 단어부터 봅니다. 이 faulty라는 단어는 fault가 잘못이니까 불완전한 잘못된 그런 뜻이고 distort, 이 T-O-R이 트위스트예요. 이 torch라고 있죠. torch가 뭡니까? 이 실을 갖다가 기름에 묻혀서 이렇게 꼬았죠. 횃불이 되겠죠. 그래서 distort. 그래서 사실을 꼬았다 그러니까 왜곡하다가 됐고, invent가 발명하다는 좋은 말도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내서 말하는 거죠. 지어내다. 안 좋은 의미예요. 여기서는 play tricks는 속임수를 쓰다. warrant라고 하면 보장하다인데 보장되지 않은 것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부당한 그 말이죠. VV들은 생생한 VIV가 live입니다. VIV가 보세요. SUR은 beyond고 어떤 사건이나 무엇을 넘어서서 live, 살다니까 survive, 생존하다는 뜻이 되겠죠. 살아남다, 생존하다. hence 따라서 이건 인과관계, 결론을 나타내는,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연결어가 되겠고, available, 이용 가능한, striking, strike가 강한 인상을 남기다니까 striking 하면 인상적인, 덜, 지루한, self-serving. 여러분, 이렇게 n 뒤에 ing를 쓰면 이것이 의미상 목적어예요. n, v, ing 이러면 요 분사, 타동사의 현재 분사의 의미상 목적어예요, n이. 그러니까 자신에게 서빙하는, 자신에게 봉사하는 그만이니까 자기한테만 유리한, 자기 속만 차리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기억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을 잘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 창피한 거, 잘못한 거 이런 것은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bias, 편향. observe는 관측하다, 논평하다, 준수하다는 뜻인데 여기 트리버스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논평한 것처럼 2번 논평하다 뜻으로 쓰였죠. 관측하다, 논평하다 할 때는 명사가 observation입니다. 하지만 준수하다 할 때는 명사가 observance. 자, biased 이를 붙여서 편향된 그 뜻이고, welcome이 동사라는 환영하다 하지만 형용사로 썼어요. 환영받는. cognitive 인지의 인터,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10개짜리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설명하겠습니다. intern이라는 것은 연결어구인데 보세요. 연쇄 관계를 나타낼 때 또는 순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연결어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A 하면 B 하고 B 하면 이번에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인턴을 C 한다. 이때 여기다 써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이게 결과가 세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C가 아니라 A일 때는 순환관계라고 하죠. A 하면 B 하고 B 하면 결국은 다시 A 한다 이 말이니까 결국은 따라서 인턴은 이번에는 결국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연쇄관계나 순환관계가 나타나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낸 겁니다. 어젠다는 의제가 되었고, set 어젠다가 의제를 설정하다, 세팅이면 의제 설정이 되었고, prime 준비하다, frame 구성하다, respond to 뭐뭐에 반응하다, ready는 준비한 듯이니까, 마치 준비한 듯이니까, 기다렸다는 뜻이니까 손쉽게. 그래서 준비된 듯이 마음이 준비된 듯이니까 정신적으로는 기꺼이 그 말이죠. 아시겠죠? be willing to하고 가깝습니다. accessible, access가 접근 가능함.
manipulation은 뜻이 원래 두 가지예요. 조작이라고 하는데 조작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복잡한 기계를 조작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 여론을 조작하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 뜻으로 쓰였어요. 읽어보시면 마이너스적인 의미로. 자,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부터 풀게요. 그래, 흐름 문제인데 자, 삽입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간단히 정리할게요. 문장 삽입 유형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지칭어구하고 연결어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칭어구는 세 가지가 있죠. 앞에 나온 명사를 대명사로 다음 문장에서 바꿔 쓸 수 있죠. 두 번째, 지시어를 써서 표현할 수 있죠. 앞에 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요. 뒤에 가서는 더 플러스 명사로 다음 문장에 쓰든지 디스 플러스 명사로 쓰든지 서치 플러스 명사 이런 걸로 쓸 수 있겠죠. 지시어를 이용해서. 그러면 그것이 순서에 영향을 끼치겠죠. 세 번째, 재진수라고 또 일종의 지칭어구죠. 앞에 children이라고 그랬다가 아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 teens, 10대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 문장에서는 adolescent, 청소년이라고 바꿔서 쓸 수 있죠. 됐죠? 같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연결어구는 앞에 문장과 반대 대조되는 말이 뒤에 나올 때 중간에 끼어서는 연결어구, 반대 대조 연결어구라든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구라든지 유치를 나타내는 연결어구라든지 일반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어구 이런 것에 주의해야 되겠죠. 자, 지금 여기는 연결어구가 나왔죠. 그러나 what if는 쓸 필요 없어요. 뭐뭐 하면 어떻게 할까? What should happen if? What would be the result if? 뭐뭐 하면 어떻게 될까? 뭐뭐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뜻이죠. 아직 그걸 줄여가지고 what if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고 여기까지 같이 가죠. 이렇게. 뉴스 줄거리에 대한 기억이 잘못되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죠. 실제로 보도된 것을 왜곡하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일부러 빠뜨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내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보도된 것.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뭡니까? 뉴스죠, 뉴스. 그죠? 뉴스. 쭉 훑어보세요. 쭉 훑어보면, 아니, 이 뉴스, 보도된 것, 뉴스,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문장까지 아예 등장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흐름 문제니까. 4번에 들어갈까? 하고 봐요. 4번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공부한 거 써먹어야지. 인턴이 나왔잖아요. 인턴이 나왔잖아요. 인턴은 뭡니까? 자, 보세요. 앞에 3번 문장 볼게요. 최근의 연구는 주장한다. 몇몇 형태의 인지적인 편향이 확증 편향 같은 거 이런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 이런 거. 인지적 편향 몇 가지 형태의 인지적 편향이 기억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내는데 왜곡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는 자 볼게요. A가 B를 유발해요. A가 B를 유발하고 이것은 A가 B를 유발한 것은 이번에는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이거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죠. 이 C에 영향을 끼친다.
아까 했잖아요. A가 B에 영향을 유발하고 이번에는 B가 C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사이에 딴 게 끼어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인턴이 있기 때문에 연쇄관계예요. A가 B에 영향을 뭘 하고 A가 B를 유발하고 B가 또 C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관계인데 중간에 다른 게 연쇄관계를 나타낸 이 연결어가 있는데 다른 것이 끼어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것을 아느냐라고 저격하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무조건 4번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5번에 들어갈까? 한번 넣어볼게요. 5번에. 만약 기억이 뭐 불완전 뉴스 줄거리에 대한 기억이 불완전하고 뭐 왜곡하거나 뭐 조작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한 경우에 그것을 기억의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에 대한 조작이 될 수도 있다. 맞죠? 예. 그죠? 그리고 뉴스 줄기 이런 말이 원래의 뉴스 줄거리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원래의 뉴스 줄거리가 아니라 이거에 조작이 될 수 있단 말이니까 맞죠? 답이 5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핵심은 뭐다? 인턴이라는 것이 연쇄관계나 순환관계를 나타나는 A 하면 B하고 B 하면 C 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저격한 문제였어요. 혹시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기억은 종종 속임수를 쓴다. 이 M이라는 몰디나우라는 분에 따르면 우리는 보세요. 여기까지 보세요. 가장 생생하고 따라서 불러내기에 가장 이용 가능한 그러한 기억들의 부당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우리의 기억은 이 투부정사 remember 그 다음에 the events 그 다음에 not the many events. remember의 목적어가 이렇게 병렬된 겁니다. 아시겠죠? 투부정사가 이렇게 되겠고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되겠죠. 우리의 기억은 뭐 기억력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의 기억력은 자 특이하고 인상 깊은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주지 정상적이고 지루한 많은 사건들을 기억하기를 쉽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됐죠? 이 자기 입속만 차리는 편향은 또한 작동한다. 왜냐하면 트리버스라는 분이 기억이 그 속임수를 쓰는 첫 번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특이한 것만 그리고 뭐 기억하기 쉬운 것만 자꾸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려는 거죠. 아시겠죠? 트리버스라는 분이 논평한 것처럼 우리 기억에는 많은 과정들이 또한 존재하는데 그 과정들이 우리 자신에게 환영받는 결과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편향될 수 있는 그런 기억에 많은 과정이 존재한다. 기억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입속을 차리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기억이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데 첫 번째가 뭐다 그랬죠? 예, 기억하기 쉬운 것만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쉬운 것만 기억하고 그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 다음
3번에 가서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됐죠. in, ing, and ing. 보세요.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몇 가지 형태의 인지적인 편향이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내는 데 있어서 왜곡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지적 편향이 기억을 왜곡하는 것은 이번에는 자, 어젠다 설정, 준비, 그리고 구성에 여러 가지 이론에 영향을 끼치는데 요 내용을 또 앞으로 위치로 받았어요. 그것은 또한 주장합니다. 대절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대절 내에 how절이 있고 what절이 있어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그것은 또한 사람들이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가장 쉽고 우리 기억에서 가장 쉽게 손쉽게 이용 가능한 것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됐죠? 앞에 나온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어요. 됐죠? 5번에 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뉴스 줄거리에 대한 기억이 불완전하고 이미 실제로 보도된 것을 왜곡하고 또 사실을 빼먹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지어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빨간색으로 하세요. it 뒤에 it be 뒤에 명사구가 나왔죠. it be 하고 that 사이에 명사구가 나오고 that 뒤에 불완전문이 나왔죠. 이것은 강조 구문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it be하고 that 사이에 it be하고 that 사이에 명사구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that 뒤에 완전문이 오는 경우와 불완전문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문이 오는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it be하고 that에 명사나 내지 명사구가 오는데 that 뒤에 불완전문이 오는 경우는 강조 구문이에요. 볼게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It was a mistake that he didn't come to the party.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it be하고 that 사이에 명사구가 나왔는데 그런데 뒤에 완전문이 왔죠? 벌써 완전문이 왔어요. 그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물론 해석은 that 가주어를 it 진주에 넣어서 that 진주어를 it 가주어에 넣어서 해석하는 거죠. 그가 파티에 오지 않은 것은 실수했어. 야, 너 파티 왜 안 왔어? 실수했어. 너가 섬 타는 그 여자 왔단 말이야. 라고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불완전문이 오는 경우에는 강조문입니다. 볼게요. It was Tom that broke the window. 그 창문을 깬 것은 탐이었어. 해석은 역시 that를 it 집어넣어서 해석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it be하고 that 사이에 명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뒤에 that 뒤에 불완전문이죠. 이건 강조문입니다. 강조문.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that 뒤 이걸 who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who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앞에 사람이 나오는 경우 who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정리합니다. it be하고 that 사이에 명사가 나오는데 that 뒤에 완전문이 나오면 가주어 진조구문, that 뒤에 불완전문이 나오면 강조구문입니다. 자, 볼게요. it be하고 that 사이에 명사구가 나왔는데 that 뒤에 불완전문이 나왔죠. 따라서 강조구문이죠. 해석은 역시 that를 it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이 not는 뭐냐? it may be A 이렇게 되고 not B가 되는 거죠. 전체 구조는. 이렇게 that 이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 말이죠. 됐죠? B가 아니라 A다. 자, 보겠습니다. 해석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미 보도된 것을 아까 있었죠. 보도된 것을 뭐 빼먹거나 왜곡하거나 또는 사실하는 걸 지어내는 어떡하지? 그러한 경우에는 어제 의제를 준비하고 구성하고 설정하는 것은 원래의 뉴스 그 줄거리가 아니라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에 대한 조작이다. 됐죠? 이런 것이 기억의 조작이 이런 것에 의제 설정 따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자, 30초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턴이라는 연결어구가 연쇄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아시면은 풀기에 좋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그러나 뭐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시험에 나오는데 what was actually 실제로 보도된 것은 쉽게 얘기하면 보도된 것 뉴스. 근데 보도된 것 뉴스와 관련되는 내용은 동그라미 4번, 5번 문장에 등장해요. 거기까지 아예 등장 안 합니다. 이게 기억이 속임수를 쓴다. 원인이 기억하기 쉬운 것만 기억한다는 내용이고 동그라미 2번에 가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한다. 이렇게 두 가지 원인 내지 이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문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러한 예시 중에 인지적 편향이 뭐 기억을 왜곡시킨다. 그 예시가 이제 4번 내지 5번에 등장하는데 동그라미 4번일까 5번일까 라고 할 때 3번 내용을 보세요. 3번 내용은 몇 가지 인지적 편향이 기억의 왜곡을 유발한다. 그리고 요것은 2번에는 4번에 가서 이것은 2번에는 의제 설정과 구성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3번 내용과 4번 내용이 이렇게 내용적으로 보면 연쇄관계로 이어져 있어요. 따라서 그 연쇄관계를 끊으면서 4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5번에 넣어볼까? 5번에 넣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실제로 보도된 것이 왜곡되고 뭐 사실 아닌 것을 지어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은 조작이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말이 앞뒤가 맞죠? 네, 5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결어구를 정확히 아니냐는 것을 저격해서 나오는 문제니까 인턴이라는 연결어구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